네, 이렇게 기록적인 국지성 폭우 속에 장마도 유례 없이 길어지면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방제 대책과 행동 요령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수 전문가시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의 홍수와 비교했을 때 지금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과거 우리가 이제 홍수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다발적이고 강한 홍수를 경험했던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올해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가 대전이나 부산, 광주,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큰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금 홍수가 아직도 피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홍수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제부터 저희 취재진이 팔당댐이 충주댐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한강 홍수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한강뿐이 아니고 다른 강들도 저희가 홍수 조절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체계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류에 있는 물들이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얘들이 내려오는 시간을 좀 지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충주댐이나 뭐 소양강댐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들을 방류를 했을 때 옆으로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물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방에 관련된 수위라든가 댐의 수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상 예측된 비가 얼마만큼 올 것인지를 예측된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언제쯤 수위가 어느 정도 댐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니까 어느 정도를 우리가 퍼내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요. 이 퍼낼 때도 하류에 아까 물길, 제방을 넘지 말아야 되니까 저희가 아주 제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융합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들을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방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각 댐별로 얼마나 방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강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댐이 바로 이제 팔당댐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댐의 지금 방류량이 얼마나 되고 또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한강에서 팔당댐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거는 한강 팔당댐을 열게 되면 결국은 몇 시간 후에 한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댐이 팔당댐입니다. 그래서 비록 홍수 조절 용량은 없지만 그래도 그 방류에 의해서 한강 수도권이 홍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보다 한강 팔당댐에 방류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면 하류부 수도권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충주댐도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충주댐이 홍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주댐도 과거에 이제 뭐 한 2, 3년마다 계속 방류를 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가장 위급했던 상황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거의 제한 수위까지 도달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북한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북한이 그 환강댐 수문을 이 사전 통보 없이 이렇게 또 문을 열면서, 특히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임진강이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임진강 수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부분이 아주 이제 홍수 통제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휴전선에서 지금 그 임진강 하류까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역이,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유역들이 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얻을 수 없다라면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아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남한강 수계에서 충주댐의 정보를 모른다면 팔당댐에서 그것들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로 지금 호우 예보들은 북한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양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면 실제로 대응에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이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을 방류하게 되면 하류 지역에는 물이 불어나기 마련인데요. 하류 지역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류 지역 주민들이 댐 방류 시에 위험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가장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그 생활을 하류 지역을 생활권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댐이 상당히 차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방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 어느 정도 호우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하천 부근 댐 하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여행객들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황석환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